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그 어반데이터랩 안치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3개 정도의 회사를 지금 하나의 그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패션 테크를 하고 있는 어반 유니온이라는 회사의 사례 하나를 발표드리고, 또 생성 AI를 통한 비즈니스나 지금 이제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또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너무 법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해 주셔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양한 일을 한 회사니까 뭐 그냥 소개를 좀 넘어가고요. 저희는 헬스케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AI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헬스케어에서 융합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지털 병리라고 하는 암 세포를 머신을 통해서 의사분들이 조금 좀 쉽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저희가 패션 테크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비즈니스로 실제 이제 사람 모델과 생성형 AI로 만든 모델, 그리고 생성형 AI로 만든 패션과 실제 패션을 이제 산업에서 넘나드는 비즈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금 그 모델들이 저희가 생성형 AI로 만든 패션 모델들입니다. 패션 모델들이라는 건 옷 입고 있는 옷 역시도 생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그 버추얼 휴먼, 메타 휴먼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똑같은 아바타를 생성시킨다거나 이제 뭐 소셜 미디어, SNS에 그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의 어떤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패션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룩2라고 되어 있는 맨 앞에 있는 사진이 실제 의류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 대한민국의 그 동대문이라고 하는 이제 큰 허브를 저희가 패션 허브를 가지고 있죠. 그 패션 허브에서 만든 디자인된 옷을 실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을 보시는 것처럼 생성 AI가 만들어낸 생성 AI의 디자인들을 많은 소비자들한테 배포를 해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옷을 실제 옷을 제작하는 데 연결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패션 상품들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실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서 아마 많은 세션에서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걸 이용하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럼 실제 그걸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비즈니스랑 연결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랑 연결한 사례들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3명의 저희 이제 메인 모델을 생성했고요. 이 3명의 메인 모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저희 이번 시즌의 모델로 선정이 돼서 실제 그 저희 패션에 있는 모델분과 이제 아바타로 생성된 모델이 생성형 AI로 만든 모델이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패션하고까지도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말 정도에 파일럿 오픈할 예정이고요. 저희 회사는 22년 현재 리테일 IT 매출로 한 1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23년에 다양한 AI 서비스를 실제 여러분들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잘 연결하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나와서 저작권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게티 이미지라고 하는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큰 스톡 이미지 사이트죠. 지금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구독형 모델로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를 약 한 5억 개 정도 이상의 컨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한국에 저희가 공공 독점 벤더입니다. 저희가 이제 게티 이미지를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게티 이미지의 공공 벤더로서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저작권에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GPT라는 게 지금 현재 3천억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인식시켰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5조 개의 문서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출처들이 있는데요.
뒤쪽에 출처들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알려진 이야기여서 그냥 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니까. 지금 이제 3.7조 원의 학습 비용을 들여서 일간 운영비 9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에는 GPU 지금 뭐 3만 대가 들어갔다고 5만 대, 3만 대에서 5만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추정을 한 금액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산업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가진 그 기업 가치가 이제 하나로 따지면은 이제 뭐 거의 1,300조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UBS 어널리시스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가 가진 다양한 그 지표들입니다. 뭐 어떤 시험에서 다 통과를 했다, 사람보다 우수하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3.5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이제 형태이고 기학습 전문가들이 학습을 한 이제 이게 이제 AI를 한 진짜 엔지니어가 있으시면 아실 텐데 이런 형태의 플랫폼에서 실제 사람들이 저기다가 타자를 쳐서 학습시킨 내용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양한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이 된 거지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죠. 웹에서 그냥 크롤링돼서 무단 수집된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양한 지식 산업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지식 산업이 만들어지게 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실상 굉장히 무분별하게 학습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이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다양한 법을 어기고 있고 그 다양한 법을 어긴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지금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크롤링을 통해서 텍스트가 570GB가 수집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텍스트가 570GB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마 굉장히 큰 양일 겁니다. 그런 양이 수집되어서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우리의 생성형 AI가 언어 모델로서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생성형 AI가 그 되기까지 만들어낸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테이블로 소스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지도 않고 소스를 오픈하지도 않고 이제 비영리였을 때 챗GPT2까지는 오픈을 했었죠. 소스 코드도 오픈을 일부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영리 회사가 되면서 수집된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캐파빌리티라는 내용이 뭐냐면 저 녹색이 지금 현재 대부분 말하는 우위에 올라간 거죠. 지금 현재 챗GPT가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가 저 정도의 지금 규모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블바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정말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저렇게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이야기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AI를 쓰고 있고 그런 AI를 쓰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챌린지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챗GPT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좀 진행을 좀 서두르겠습니다. 이 생성형 AI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 이제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 출신의 엔지니어가 만든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미드저니가 있고요. 달리라고 하는 오픈 AI가 만든 또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제너레이터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하기 어려웠던 이제 컴퓨터가 뭔가를 사람을 대신해서 창작을 해내고 사람이 여태까지 기반을 잃었던 창작물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작품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품이 맞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짧게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 가지고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자를 치면 비디오가 완성돼서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서퍼가 타고 있다. 사자가 거실에 살고 있다. 22년을 거치면서 지금 23년에는 또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라. 아파트에서 태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다 생성을 실시간으로 해냅니다. 이 실시간 생성되는 내용들도 퀄러티나 내용들을 비용에 따라서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로 거의 이제 4K라고 불리우는 정도 수준으로 생성을 해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이제 PPT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웹 퍼블리시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홈페이지 퍼블리싱도 그냥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라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죠. 이제 사내에서 GPT 쓰면 해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삼성발 이제 뭔가 사용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이제 코드레드를 발동을 하면서 사용에 대한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과연 이제 실제 이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올 건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빙이 구글의 그 점유율 1%를 가져갈 때 2.5조 정도의 이제 획득 비용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소송이 사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건데요. 저희 그 게티 이미지 또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2,268조입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내용하고는 좀 다소 좀 거리가 있죠. 소송 비용이 2,268조를 보상해라라고 소송을 한 거니까. 근데 소송의 이유가 게티의 이미지의 1,200만 개 이미지를 생성 AI가 무단으로 학습시키는데 쓰여졌다. 그 증거는 생성된 AI의 다양한 이미지에 게티 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생성되는 이제 굉장히 해프닝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한 장당의 비용을 사람이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심지어는 이미지 굉장히 용량이 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품성이 올라가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몇 천만 원, 몇 억도 올라가니까 이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생성형 AI나 인공지능이 학습되기 위해서 쓰여진 다양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거고 사용하게 될 인공지능들은 다 이렇게 2천조의 그럼 사용 비용을 내고 쓸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와 오픈 AI에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건수가 거의 J컵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지금 이제 5월이니까 3월까지 주에 한두 개였던 소송이 지금 주에 이제 몇백 건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 내용이 너무나 똑같은 소송까지 합치면 당연히 이제 그 소송의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유는 챗 GPT가 만들어내는 코드가 내가 만든 코드다. 내가 만들어 이건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도 분별할 수 있는 코드를 명확하게 훔쳐갔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너무나 명확하게 가져간 거죠. 프롬프트가 생성해낸 이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작가가 찍은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그럼 어디까지 허용이 될 거고, 이런 전체 학습한 저작물에 생성되는 이미지가 0.03%라고 돼 있는데 0.03%라는 거는 이제 일정의 숫자를 생성해내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한 숫자만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건을 테스트했는데 0.03%가 그렇게 생성 AI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같은 걸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숫자와 그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미드저니라는 생성형 그 이미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디자인 페어라든지 세계적인 대회에 작품을 출품해서 1위가 나오고 나니까 사실 이거 프롬프트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나운스를 통해서 이게 그럼 합법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이루었던 똑같은 얘기처럼 인정해 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법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오픈 AI를 만든 이제 일론 머스크 역시도 회사를 떠났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저작권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상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챗 GPT가 생성해낸 결과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12월자 지금 현재 그 저작권에 대한 이용 약관입니다. 모든 이용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결과를 가져가는 사람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활용은 하되 법적인 책임은 이용자가 실제 져라. 이건 좀 안 맞는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저작권 현황 아까 너무나 많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저작물들이 만들어져서 저작물들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이런 생성형 AI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얘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곧 규제가 될 것이고 규제에 따라서 많은 산업들이 생기지도 못하고 없어질 것이고 이제 굉장히 반복되어 온 역사처럼 똑같이 반복이 될 건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빠르게 도입해서 진행을 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너무나 좋은 말씀하신 선 운영 그다음에 후 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곧 좋은 방향으로의 합의가 되면 어떤 합의점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합의점을 이루기 전까지의 비즈니스들은 다양하게 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우호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악당도 챗 GPT를 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낸 생성 AI는 모델과 사람이 만들어져서 긍정적인 비즈니스와 정상적인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성시키는 다양한 이제 사람의 형태를 띈 다양한 저작물을 가지고 안 좋은 곳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끝으로 오늘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생성형 AI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